안녕하세요. 정우식씨입니다. 자, 오늘은 그동안 우리 헬퍼분들께서 낮에는 저렇게 열심히 본연의 일을 하고 또 밤에는 또 피나는 또 연습을 통해서 또 일부가 성장을 하고 또 아직 일부는 성장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. 저도 20년 전을 뒤돌아보면은 저런 고달픈 성장의 과정에 있을 때 참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때로는 내가 이걸 뭐 하고 있는지, 이게 맞는지, 나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의심을 많이 했었죠. 아마도 우리 이 헬퍼분들도 저랑 똑같은 과정의 심정을 겪고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진통 없는 성장 없듯이 항상 모든 성장을 할 때 마음의 진통이나 육체적 진통이 꼭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저분은 그 바리스타로 작년에 왔는데 이제는 어엿한 용접사의 새내기의 티가 저렇게 납니다. 파이팅도 넘치고 항상 볼 때마다 에너지와 시너지를 확 느낍니다. 저 친구를 통해서도 제가 힘들 때도 위안도 많이 되고 또 은근히 멋이 있습니다. 저 친구가. 연습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작년 여름에 들어와서 저만큼의 실력으로 자기의 인생의 멋을 찾아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이 친구는 지금 온 지가 1년 반이 다 돼 갑니다. 조공 생활을 거의 한 1년 가까이 했죠. 그리고 두 번의 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이제는 어엿한 용접사의 모습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납니다. 그렇지만은 자기 멘탈 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친구라서 위기가 올 때마다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늦게까지 남아서 아직도 연습을 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문제가 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또 책임져 질 줄 알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대견한 부분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. 지금 영상에 보시는 이 친구의 지금 필 용접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줄도 탁 맞고 그쵸. 저렇게 좀 문제가 되면은 뭐 살짝 찍어서도 떼우고 뭐 이런 스킬들을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항상 이 친구들이 아직 부족한 게 파이널에서 약간의 우둘투둘한 라인의 직진도라든지 거친 위빙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되게 제가 혼을 많이 냅니다. 그렇지만 그걸 묵인하고 있으면 그 친구들이 성장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리면은 그 사람의 어떤 가치나 퀄리티가 더 이상의 어떤 진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많이 뭐라 하는 편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제가 주말에 나와서 그 D조 선수의 약속한 일정이 있어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몇몇 용접사분들과 나왔습니다. 그래도 제가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조금 거들기 위해서 저렇게 좀 복잡하고 난해한 스풀들을 한 포인트씩 잡아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. 항상 이 스풀에 보면은 지금 제가 측정하고 있는 저 레벨기를 통해서 프렌지 끝단과 끝단의 중심이나 수평이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해 두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. 지금 제가 용접을 하려고 하는 저 스풀들은 그 배에 보면 가장 중요한 장비나 기계에서 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 홀의 공차나 파이프의 진온도나 레벨이 거의 공차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. 우리 해양에서 기준에서는 그 파이프의 파이프 간의 레벨 공차가 0.3도 이상을 오버되면은 그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. 그럼 다시 잘라서 수정을 하든지 그 레벨들의 기준에 맞춰야지 그 선주 감독관께서 그 합격을 시킵니다. 특히 후렌지의 홀에 0.2mm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 합격이 된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VI 검사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악요가 많습니다. 약간 0.1도 또는 0.12mm 때문에 다시 재수정을 하거나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만약에 그게 발생하기 전에 걸러내어서 작업을 완료를 했을 때는 뭐 공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. 물론 작업에 대한
시수나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지 않겠죠. 저렇게 이렇게 가지간이 많거나 형상이 좀 난해한 스풀들은 항상 용접 중에 그 라인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. 그리고 프렌지 각도 한번 체크해 보고, 그리고 변형이나 한쪽으로 라인이 쏠리는 형상이 생기는지도 항시 체크를 해야지 완성이 되기 전에 수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필 용접에서 각도가 많이 쏠리거나 문제가 되면 그쪽 부분에 용접을 우선 진행해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용접이 완성되고 나서 그걸 다시 파가지고 잡으려면은 리스크가 상당히 또 많이 발생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중간 피를 넣을 때 만약에 한 번 더 체크를 하거나 발생을 한 걸 캐치를 했을 때는 용접 방법의 위치나 용접 방향의 위치를 가지고 그 원하는 어떤 형상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것도 경험이 많은 용접사들이나 배관사들이 잘 알고 있는 해답입니다.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와 T와 또 파이프와 T가 나란히 붙어 있죠. 저기 T 부분에 용접을 할 때는 안에 파이프하고 피팅 간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샤프하게 용접을 하면 RT 불량이 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안 녹아서가 아니고 이 엘보 쪽이나 T처럼 저런 피팅 넥에는 그 파이프보다 기본적으로 두께가 한 2배 이상 두껍기 때문에 안쪽에 챔버 가공이라고 슬롭이 져 있는 개선이 있습니다. 그 개선이 너무 완만해 버리면 RT 필름상에 그게 또 불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백을 동그랗게 내는 것보다 펑퍼짐하게 퍼져 가지고 내는 게 ND 불량의 리스크가 아주 적습니다. 그리고 이게 식스몰은 용접할 때 이게 샘물이 다른 재질에 비해서 잘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뿌옇죠. 물론 차량의 문제도 좀 있지만 사실 이게 용접을 하다 보면 저도 가끔 길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필 용접이 끝나고 나서 브러쉬를 하고 용접을 해버리면 그게 반사되는 부분이 다른 재질에 비해서 좀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집중을 상당히 많이 해야지만은 그 길을 겨우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. 또 이 최근에 우리 준 용접사들도 우리 인코네일도 하고 그 다음에 카본 스틸도 하고 다시 이 인코네일을 잡으면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되게 헷갈려 합니다. 그 처음 작업을 할 때 같은 재질로만 최소한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하면 그 특성이나 그 샘물의 특징들을 다 이렇게 내가 기억을 하겠죠. 그 과정이 거치고 나서 또 다른 재질을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하면은 그 기억의 데이터가 내 눈과 내 머릿속에 남아 있겠죠. 그걸 응용을 해서 이제 용접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그게 이제 고수들의 방법인데 우리 준 용접사들은 그런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한 2달 또는 한 달 정도 그런 시기 때마다 작업을 조금씩 변형해서 옮겨봤는데 엄청 어려워하고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. 그 원인이 샘물의 약간의 변화나 색깔이나 움직임에 따라서 얘들 특성들에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고 또 충분한 어떤 눈과 내 머리가 이의 이해를 아직 못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용접이라는 게 다종의 재질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재질에 따라서 용접 기법이나 방법이나 또 샘물의 움직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내가 다 어느 정도 응용을 할 정도 되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최소한 빨라야 한 3, 4년 정도는 해야지 그게 어느 정도 자기 걸로 딱 이렇게 구축이 돼서 자유롭게 즐기면서 일할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. 얼마 전에도 그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용접을 한 6개월 정도 배웠는데 어느 정도 하면은 내가 자유롭게 용접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? 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더라고요. 근데
그 사람의 그 집중과 몰입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, 또 얼마나 그 미친 열정으로 이 용접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과 기간은 결정된다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. 정말 미쳐 있거나 정말 한시라도 이 용접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는데,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했을 때 그게 최대한 단기적으로 기술의 어느 정점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. 근데 대부분이 그 긴 시간들과 그 괴로운 고독의 시간들을 잘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운동선수들이 그 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이렇게 훈련을 해서 그 한 플레이를 완성을 시키는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보면 무수한 뭐 전술 훈련도 하고 개인적인 체력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? 그 이 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용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신체적인 조건도 건강하게 단련하는 습관도 들여야 되고, 그리고 내 마인드 컨트롤도 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항상 할 수 있게끔 책도 보고, 요즘에 또 유튜브에 그 긍정 마인드 끌어내는 방법들 좋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뭐 그런 자료를 이용한다든지, 그리고 자기에 대한 뭐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든지,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축을 해서 좋은 용접사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봅니다. 제가 이날 4인치짜리 한 포인트 떼우는데 대략 시간이 한 35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. 백에서부터 그 필 2번 채우고 파이널까지 해서 총 4번의 피스 수를 올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용접을 하실 때 여러분들 퍼진 가스를 너무 강하게 쓰면은 이 백이 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퍼지 가스 조정도 이렇게 적절하게 잘 해야지 백이 아름답게 잘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. 이게 진원도하고 직진도는 제가 다 맞췄고, 지금 보시는 저 세 포인트를 뭐 이것저것 해서 한 2시간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한번 시간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야지 한 자기 능력이나 자기 어떤 실력을 항상 체크를 해야지 발전을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리고 이번에도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분하고 잠깐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대학 다닐 때는 꿈이 뭐였는데? 막연하게 공무원. 공무원. 예. 좋지. 공무원. 잘해. 예. 공무원 좋다. 다들 큰 꿈은 없었네. 예, 맞습니다. 이게 제가 사실 제 의지로 하고 싶었던 게 용접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. 예. 그렇구나. 이게 살면서 한 번도 꿈이란 게 뭐 그렇게 예. 꾸고 살아본 적이 예, 없었던 것 없다. 같습니다. 그냥 막연히 그냥 회사에서 저 학교 다닐 때 네. 꿈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의사, 판사, 변호사 뭐 이런 거 같이 놓고. 예. 그게 깊숙하게 생각 안 했던 거,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안일하게. 내가 살면서 뭔가를 몰입하고 찾아가지고, 아까 꿈이라고 했잖아. 꿈이 없었는데 꿈이 생겼다. 네. 꿈이 없는 놈보다 있는 놈이 더 멋지더라. 오케이. 그런 비교 괜찮아.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비교. 네. 모태 이런 것들은 난 좋다고 보거든. 그리고 꿈은 항상 그 꿈을 꾸는 사람을 옆에 자꾸 이렇게 친구로 삼든지 선배로 삼든지 이러면은 내가 꿈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동기부여가 스스로가 자꾸 생기는 환경이 되거든. 근데 지나온 세월 한번 돌이켜봐봐. 내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항상 모임에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어?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없었지.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. 뭔가 예. 허풍이라도 잘 살아야 된다. 난 부자가 돼야 된다. 그러면 나는 진짜 최고가 돼야 된다. 뭐 어떤 허풍이라도 좋아. 그런 허풍은. 왜?
자기 발전을 시키는데 동기부여의 약속이거든. 예.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? 안 그래요? 잘 하려고 처음에는 누구든 하고 싶든 하게끔 마음을 먹는 게 그게 1단계다. 그리고 자꾸 갈망하고 또 실패하고 또 뭐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게 2단계다. 그 3단계는 이제 행동을 해보는 거지. 예. 실패를 하더라도 물론 또 좌절하고 돌아서겠지. 결과는 분명히 안 좋거든. 왜? 처음 시작하고 처음 진행하는 일이 누가 결과가 좋을 것 같아? 다 안 좋지. 그건 당연한 거야. 근데 그걸 안 받아주는 거지 사람들이. 내가 하면 다 잘 돼야 된다고. 왜? TV에서 영화에서 다 그렇게 나오니까. 그게 이제 망상이지. 모든 사람들의 실패 없는 성공의 가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다 있어. 다. 그렇잖아. 네. 그걸 우리 망각하고 사는 거야. 용접해보니까 어때? 처음에는 용접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학교로 가서 좀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남들이 했던 것보다 더 개인적으로 집에서 토치를 사고 연습을 했는데도 결과물이 잘 안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 근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하니까 그 쫓아가는 시기가 남들보다 조금 늦었을 뿐이지 결국에는 제 기준에서는 이제 경험이 학원 토대로밖에 없으니까 결국 학원에서는 잘 하게 되더라고요. 학원에서 주어지는 커리큘럼 때문에 그렇게 성장 조금씩 해 나갈 때마다 굉장히 성취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래 뭐 CO2도 해보고 예. 그리고 틱으로 파이프 위주로 많이 주력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. 인치는 학원에서 주어지는 모재가 2인치랑 4인치 두 개밖에 안 주어지는데 개인적으로 6인치도 사고 연습해보고 가끔 학원에서 서스 2인치 파이프 할 사람을 해라 해서 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다 좋다. 그 소스도. 네. 선생님이 그 이번에 가르치는 교육생이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열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는 그 2지, 5지, 6지 이렇게 세 가지로 하면서 가끔 한 번씩 OGR이라는 포인트를 따로 저희끼리 만들어가지고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. 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항상 좋은 생각하시고 항상 멋진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우싱싱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